프로의 시선입니다. 매일 다른 프로들의 또 인사이트에서 승률 높은 전략을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전력기기 호황 지속될까? 사실 이 시세 자체가 2022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꽤나 오래된 장기 추세가 되어가고 있는 네.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만큼이나 사실 이러한 시세의 고점이 언제 나올 것인가 이러한 관심들도 참 많은 상황인데요. 근데 재료가 뭐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미국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변압기 부족으로 인해서 청정 에너지 전환 자체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최근에 또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얼마나 부족한 걸까요? 사실상 이제 부족한 수준은 전체의 한 70에서 80%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책적인 진행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사실상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 움직임이 만들어진 이유가 일단은 지금 미국 쪽에서의 전력 사이클이 굉장히 강하게 온 상황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규 설치라든지 아니면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수요단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변압기라는 이 아이템 자체가 사이클이 조선보다 더 깁니다. 조선보다 더 길어요. 그 얘기는 즉슨 네. 조선도 이제 대형배 건조해서 막 인도하고 하는 데까지 3에서 4년 정도 걸리잖아요. 요거는 한번 산업이 움직이면 7에서 8년, 길게는 10년 이상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전처럼 상당히 긴 상황인데 대신에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좀 뜯어본다면 당연히 뭐 어느 정도의 흐름들이 나타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전기를 바꿔서 전선을 통해서 보내는 이 총 빅사이클 자체가 길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배전과 송전 관련된 부분도 이슈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후발 사업적으로는 사실 한 1년 반 정도 후행하긴 하는데 전선 쪽도 같이 움직이는 게 이게 결과적으로는 중간단에서의 움직임이 다를 뿐이지 결과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나 기조는 같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노후 변압기에 대한 교체 네. 수요가 굉장히 좀 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10년 만에 온 빅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다른 거 다 떼놓고 미국에서만 노후 변압기를 교체하는 데만으로도 지금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급 부족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수에 의존을 하기보다는 해외 기업들에서의 수혜가 굉장히 큰데 전 세계적으로 초고압 변압기를 다룰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특정지어서 이벤트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초고압 변압기라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주가가 뭐 대만 쪽에서 뭐 또 52주 신고가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조 자체는 아직도 굉장히 길게 남았습니다. 이전의 사이클이 6년 정도 진행이 됐는데 네. 지금 이제 작년부터 사실 우리나라가 폭발적으로 변압기 상승이 나왔잖아요. 네. 2년 차예요. 그럼 아직 4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벤트가 터져 있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AI가 그렇게 좀 핫하다 보니까 저도 GPT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전력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전력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될 거고 또 최근에 이제 기후가 굉장히 예사롭지 않거든요. 뭐 블랙아웃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또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이제 인프라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초반에 정말 잘해주셨는데 모멘텀이 지금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는 사실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 변압기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조정 없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언제 어떻게 조정이 나올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되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바로 사상 최고치 경신에 나갔던 변압기 관련주 재룡 전기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360%가량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상승폭은 뭐 비교도 안 되고요. 네. 지지난해부터 오름세가 나타나긴 했지만 올해 정말 엄청난 시세를 보여주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고점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만 어딜 감히 네, 이 긴 사이클을 가지고 여기에 많은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는데 네. 이 지금 사이클상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셨는데요. 뭐 1차적으로 노후 변압기 교체 사이클 자체도 크고 네. 또 새로운 신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가세를 하고 있다고 보셨어요. 그러면 수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변압기 노후 교체 수요는 어느 정도일지 신규 수요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미국 쪽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미국을 외에도 사실 변압기들에 대한 흐름들은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전력 수급 계획이나 아니면 이제 전력 인프라에 대한 교체도 우리나라도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부 정책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10년 동안에 변압기나 전력이 사실 방송에서 얘기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산업이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산업군들은 장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에이 이거 간 적이 없는데 약간 이런 생각으로 좀 많이 매매를 안 하셨을 수 있을 만큼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는 전방위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수요는 뭐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서서 제가 챗 GPT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단순히 검색하는 거에 대비했을 때 전력 소모량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일단 우리나라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용인 클러스터 만들고 있죠. 또 다른 네. 쪽에서도 지금 대규모 만들고 있는데 네. 그게 전력 소모량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런 증설 기조가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미국에서도 지금 대규모로 증설을 하고 있죠. 그럼 그런 거 공장이 돌아가려면 결국에는 이제 전력에 대한 소비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따른 변압기, 전선, 뭐 송배전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런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 지역도 그렇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폭발적인 투자 집행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25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는데 이런 이제 에너지적인 부분에서 이벤트가 터지는 것은 유럽 지역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워낙 강하게 있다 보니까 에너지 자립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이게 재생에너지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뭐냐면 약간의 기후가 바뀌게 됐을 때 전력 생성량 자체가 좀 변화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늘리면서 그런 전체적인 풀 캐파도 확대를 하고 안정성도 늘리는 과정을 하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전력 변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죠. 이제 네옴시티에서도 이런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이제 땅을 이렇게 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넓은 부지에서의 이벤트들 그리고 이거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인데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좀 강화가 되다 보니까 26년까지는 중국 내에 이런 전력망 인프라가 확대가 되지만 이제 중국을 배제하는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 근처 외 지역에 지금 27년부터는 인프라 설치가 쫙 걸려야 돼요. 그러면 해저 케이블부터 다양한 이벤트들이 터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 해저 케이블 관련된 일부 종목군들의 특정 제품이 굉장히 핫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규 수요도 어마어마하게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그 수요가 지금 피크단이 아니라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는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어마어마하게 또 깔리는 건데 지금 쇼티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력에 대한 생성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뭐 너무너무나도 많이 이런 수혜가 확대가 될 수 있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 바닥권에서 올라온 거가 너무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산업이 계속 똑같이 맞춰서 성장을 하고 있고 얘네는 또 넘버가 찍히잖아요. 물론 요번 달 수출 데이터는 조금 애매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작년, 재작년이랑 비교했을 때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라는 점을 봤을 때 오히려 그럴 때 노려야 되겠어요. 애매할 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이 더 지속될 거를 알고 그다음에 지금 이벤트가 너무 많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가격이 떨어질까요? 공급은 좀 제한적인데 그렇게 봤을 때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이 나올 수가 있고 그거는 우리나라 이제 변압기 종목군들에게는 상당히 큰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상당히 관찰해 볼 만한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로만 많은 게 아니라 이걸 또 재생 에너지로 또 에너지원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거기도 다 뭐 전력 기기 관련해서 해저 케이블 등등 또 다 들어가는 거고요. 네. 예, 이런 부분들 쭉 차근차근 설명 들어보다 보니까 수요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우크라이나 재건 맞아요. 각 네. 지역의 전쟁 다 네. 끝나고 재건했을 때 네. 그것도 좀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요가 엄청나고 공급 자체도 변압기가 제한적이다.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필요한 만큼 그렇죠. 경제적 혜자를 좀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국내에서는 5월 말 통과하면서 11차 전력 수급 계획 기본 실무안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서 또 어떤 힌트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원전 3기부터 시작을 해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규모 자체가 상당히 커질 거고 아직까지는 확정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아마 이제 신문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최근에 전력망 관련된 뭐 특별법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벌써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긴급적인 그런 대처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기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즉슨 전력의 소모량이 피크로 치솟는 그런 시기에서는 전력이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즉슨 우리나라도 앞으로도 이런 전력에 대한 수요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지금 다 잊혀졌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5대 해상풍력 강대국으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출범식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주요 두세 개 지역에서는 지금 대규모 풍력 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풍력 단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변압기와 전력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최근에 정책적인 이벤트가 많이 터져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재룡산업이나 뭐 세명전기나 조금 이렇게 뒤늦게 가거나 아니면 국내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급등이 막 엄청나게 나오는 것도 이런 정부에 대한 이런 발들 그리고 제 국내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관련된 이벤트들 이런 것들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뛰어나다. 그리고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반도체 클러스터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이벤트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들 또 가격적인 부분들이 같이 엮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발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큰 이벤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해주신 반도체 관련해서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문제 이거 확보하기 위해서 수조 원대를 지원한다 이런 네. 소식들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역시도 또 내부적인 내수 차원에서의 수요가 또 모멘텀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변압기 관련주 가운데 종목을 골라볼까요? 관심주 어떤 종목 있을까요? 일단은 제 토픽은 HD 현대 일렉트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만 네. 요 산업을 보실 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제가 선택한 해외 수주. 결국에는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매력적인 수주 라인이 나오면서 넘버가 찍히는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 꼭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소개드렸던 국내 정책발 부분들에 대한 이벤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도 충분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력하게 뭘 한다라고 한다면 뭐 재룡산업이나 세명전기처럼 이런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좀 급등이 나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해저 케이블 관련된 부분에서 좀 주목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에서 이게 나눠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해저 케이블을 많이 깔아야 되고 특히나 해상풍력을 했을 땐 요거 필수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요걸로 가면은 LS그룹주랑 대한전선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지금 넘버 자체가 확실하게 찍히고 보이고 있는 해외 수주발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는 단연 HD 현대 일렉트릭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변압기 전선 종목군들 다 뭐 100% 200% 올랐을 때 꺾이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 종목은 24원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상향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산업 내에서 가장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주도 이미 2년에서 3년치가 깔려있는 상황이고 중장기적인 수주 모멘텀이 깔려있는 상황이고 초고압 변압기에서의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회사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초고압 변압기를 다루는 회사가 3개죠.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리고 LS 일렉트릭인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이번에 미국에 진출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건은 희석이 될 수 있지만 기존에는 우회에서 좀 접근을 했고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변압기에 대한 전체 산업 매출 비중이 작습니다. 그래서 좀 후발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 부분에서 그리고 수주 부분에서 그리고 매출 비중에서 가장 높은 HD 현대 일렉트릭이 꾸준히 좀 기대감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작년 11월부터 전거래일까지 수급 기조를 보시면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금융,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변압기예요. 변압기 외국인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왔고요. 그 중에서 대표 종기 종목이 HD 현대 일렉트릭으로서 1조 이상의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대규모 자금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없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연속성을 가질 확률이 높고요. 또 이 기업 같은 경우 수출발에 영향을 받는 기업이고 또 외국인 수급 기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파생에서의 수급 변화에 따라서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만들어지는 현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이 종목을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압기 등 전력기기 관련주들 앞으로 실적의 굴곡이 어느 정도는 있더라도 그래도 중장기적인 사이클을 계속 타고 간다고 봤을 때는 네. 뭐 지금 말씀해주신 관심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는 측면에서 점수를 또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해외 수주와 안정적인 주가 움직임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이런 관련주들이 올해는 물론이고 네. 올해는 뭐 AI가 붙었기 때문에 사실 또 더 주인공으로 많이 오른 측면이 있는데 내년, 내후년까지도 충분히 상승한다고 확신을 어느 정도 가져도 괜찮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좀 충분하게 여러 가지 재료들을 좀 소개를 드렸는데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에 전력에 대한 교체는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노후변압기 수준이 25년부터 40년인데 사실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는 벌써 다 교체가 됐어야 돼요. 근데 이게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고 워낙 지역이 많기 때문에 사실 미국 발로만 보더라도 지금보다 2년에서 3년 정도는 아마 수주 캐파가 더 늘어날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AI 데이터 센터 붙여놨죠. 풍력 붙여놨죠. 너무 많아서 까먹었었던 지정학적 리스크 붙였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더 붙어버리니까 이거는 상당히 뭐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실적 자체가 높아지는 거고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했을 때도 20배 정도밖에 안 돼요. 23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엄청 비싸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그 수준은 실적이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또 PR이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한미반도체에서 좀 강하게 부른 것들, 뭐 엔비디아 강하게 부른 것들도 PR 넘버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게 실적이 높아지니까 PR 넘버가 떨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산업군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가장 안정적인 종목을 선정을 한 것도 이런 산업의 성장 베이스에서 가장 실적이 안정적으로 붙어주고 있는 기업이 이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탄력도를 너무 보시기보다는 묵직하게 중심을 갖고 가는 기업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반기 정리하는 날인데요. 올 상반기 전 세계 증시에서 주도주로 자리 잡았던 전력기기 관련주 오늘 짚어봤습니다. 넘치는 수요, 또 공급 차원에서는 변압기 해적 케이블 진입 장벽이 있다는 측면도 확인을 해봤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프로의 시선 하창환 본부장이었습니다.